내가 올해로 90을 넘겼습니다. 참 빠르지요.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75세, 그 나이부터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단 한 칸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장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 없고 화장실에서 일어서는데 손잡이가 필요해집니다. 근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쇠의 준비가 진행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노후를 무겁게 만들지 않을 마지막 황금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노년 건강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의사로 30년 그리고 90세 당사자로 지금까지요. 건강한 90대와 쇠약한 70대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하루 10분 작은 습관의 누적이에요. 근력은 약속을 지킵니다. 당신이 근육에게 신호를 보내면 근육은 80세에도 90세에도 응답합니다. 70대가 넘으면 작은 습관 하나가 어제와 오늘의 활력을 가르고 5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을 바꾼다면 당신은 90세에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뇌의 속도입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음식, 똑같은 소리와 냄새 속에 사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이 뇌의 연결망을 조용히 끊어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똑같은 창밖 풍경. 점심때가 되면 어제와 비슷한 반찬들. 저녁엔 늘 보던 뉴스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편하고 익숙하죠.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뇌를 점점 게으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인지 기능은 급격히 감속합니다. 뇌를 쓰지 않으면 뇌세포 간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후각과 촉각은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 두 가지 감각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뇌를 깨우는 통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노화 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15분의 새로운 학습이 인지 저하 위험을 30% 낮춥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평소에 다양한 감각 자극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진행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느렸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향기 일기를 써보세요. 종이 한 장,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맡은 냄새를 단 한 줄만 기록하는 겁니다.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각 구운 소보로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 짧은 한 줄이 오늘 하루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단어 3개를 외우거나 처음 보는 뉴스를 3분 동안 정독하세요. 늘 가던 길에서 골목 하나만 바꿔보세요. 조금 돌아서 한 블록 옆길을 걸어보세요. 처음 보는 가게, 다른 벽화, 생소한 냄새와 소리가 뇌에겐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밝은 빛을 30초간 바라보세요. 낮에는 이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10초간 손가락을 펴고 쥐세요. 젊은이들의 음악도 들어보세요. 빠르고 낯선 리듬이 오히려 뇌를 자극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만듭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매일 쌓이면 뇌는 점점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굳었던 몸이 풀리듯 감각 자극은 매일 뇌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이 되는 셈이죠. 익숙한 것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감각 자극이 없는 일상이 뇌를 무디게 만든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삶을 서서히 꺼뜨리는 건 바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더 힘을 내고 싶다는 소망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뇌는 모호함을 행동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뇌는 목표가 없으면 스스로 꺼져버리는 장치입니다. 서울대 스포츠의학연구소 조사에서 목표가 구체적인 시니어 그룹은 8주 후 악력이 평균 18% 증가했지만 목표 없는 그룹은 3% 증가에 그쳤습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목표가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8년 더 오래 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94세의 이명은 어르신.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크게 낙심하셨던 분입니다. 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며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도 피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의 결혼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손자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어요. 정말 단순한 목표였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매일 15분씩 집에서 노래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사는 잘 안 외워지고 음정도 흔들렸지만 그 연습 덕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졌고 어르신의 표정과 움직임, 말투까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은 노래 한 곡이 어르신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다시 켜준 것이죠. 작년에 만난 78세 김 선생님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그냥 좀 나아지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손주 안아보고 싶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표를 12주 후 손주 5kg 안고 10초 버티기로 바꿨습니다. 지금 그분은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릅니다. 여러분,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 하나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외워보기. 내일은 손주에게 짧은 편지 한 장 써보기. 주말엔 시장 근처에 있는 안 가본 가게 한번 들어가 보기. 오늘 당장 해보세요. 종이에 몇 주 후 몇 킬로그램 물건 들기 같은 문장을 적으세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고 매일 아침 소리 내어 읽으세요. 뇌는 문장으로 된 목표를 근육으로 바꿉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한 가지 할 일을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그 일을 마쳤다면 작은 체크 표시 하나를 남기세요. 목표가 생기면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감정도 따라 움직이고 그 감정이 다시 뇌를 자극하며 삶의 흐름을 되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내일 해볼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을 깨우고 작은 목표를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살아나도 몸이 그 마음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소파에, 침대에 눌러앉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입맛이 없어. 고기는 잘 안 넘어가. 그냥 죽이나 밥 조금 먹으면 그만이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고기를 보면 왠지 물리고 혼자 먹는 식사가 점점 시들해지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더 많이, 더 자주 챙겨야 할 것이 단백질입니다. 왜일까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자원이에요.
대한영양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이상 42%가 권장량의 60%도 섭취하지 못합니다. 한국영양학회는 시니어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최소 1.2g로 권장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스스로를 분해해 에너지로 씁니다. 한 달이면 근육량 2%가 사라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단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결국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넘어지는 한 번의 사고가 어르신들에겐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기만 해도 3개월 후, 6개월 후 근육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게 구체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수치로 기억하세요. 아침엔 계란 2개, 두부 반모. 계란은 가장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중 하나예요. 점심엔 닭가슴살 백지 혹은 구운 고등어나 삼치처럼 부드러운 생선한 토막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엔 콩국수 한 그릇, 렌틸콩 볶음 반 컵, 된장국 속 두부, 콩비지찌개도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 땐 고령자용 단백질 음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씹기 힘들 땐 잘게 썰고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고기는 작게 다지고 국물 요리에 섞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훨씬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만 필요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약 같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란 1개를 더 먹고 두부 반 모라도 더 얹어 드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다리 힘을 지켜내는 든든한 한 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뇌를 자극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가만히 쉬는 게 낫지. 괜히 움직이다가 다치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움직이는 게 두렵고 괜히 무리했다가 더 아플까봐 걱정도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쉬면 회복된다는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진다는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10시간 이상 좌식 생활은 근감소증 위험을 3.2배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노년층은 근육 손실, 심장질환, 당뇨병, 심지어 우울증 위험까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당장 필요 없는 기능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 1년에 근육량 12%씩 줄어듭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점점 불편해집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호흡도 짧아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바꾸는데 거창한 운동기구나 체육관은 필요 없습니다. 국립노인병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 근감소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하루 딱 3분만 투자하는 3초 근육 운동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3초에 걸쳐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하루 5회씩 반복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전신 균형을 잡는 훈련이 됩니다. TV 광고 시간 2분 동안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양치질할 때 세면대를 잡고 까치발 들기 10회를 하세요.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뒤꿈치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 후 현관문 열고 계단 3칸 오르내리기를 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근육은 2분 신호에도 깨어납니다. 이 모든 동작은 하루 3분씩만 반복해도 근육 손실을 늦추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몸의 에너지 흐름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에서도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단 3분이라도 내 몸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세요. 지금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1년 후 여러분의 걸음걸이, 말투, 표정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몸을 깨우는 움직임, 작은 목표들.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져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우리의 삶은 금세 움츠어들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5번째 습관은 바로 같은 또래와만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편하게 느끼는 건 비슷한 또래와의 만남이지요. 말도 잘 통하고 세월도 공유하고 마음도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 뇌를 굳게 만들고 시야를 좁히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실태조사에서 주 1회 이하 외출 그룹은 주 3회 이상, 외출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28% 느렸습니다. 움직일 동기가 없으면 몸은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자주 어울리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2%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64%나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의 대화, 그들이 쓰는 새로운 말투, 생소한 생각은 우리 뇌에 완전히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손주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쳐 보세요. 고무줄 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처럼.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겐 새로운 놀이는 세대를 잇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지자체나 복지관에서도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초 같은 강의를 많이 엽니다. 이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젊은 강사들과 소통하게 되고 모르는 걸 배운다는 도전의식이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94세 이명은 어르신, 그분은 지금도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십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두 마디의 대화 덕분에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고 말투도 더 생기 있게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손주나 이웃 아이와 일주일에 한 번 10분 산책 약속을 잡으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한 가지만 등록하세요. 사람은 약속 앞에서 움직입니다. 하루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문자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 이 한마디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교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 감각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다시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만 내밀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와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또래만이 아니라 나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보세요. 그 안에서 웃고 배우고 때로는 당황도 해보면서 뇌는 유연해지고 생각은 다시 젊어지고 삶은 다시 활기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서 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70세의 계단은 75세의 침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75세의 오늘은 80세의 계단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창문을 열고 햇빛을 30초간 바라보기, 냉장고에 목표 문장 붙이기, 아침 계란 2개 먹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기, 5회 TV, 광고 시간 제자리 걷기, 이웃과 산책 약속 잡기. 딱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뇌와 몸, 마음을 다시 켜줍니다. 아흔인 저도 오늘도 새 노래 한 소절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갑시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